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종목을 소개 드릴 때 나스닥 지수 전반에 투자하는 ETF인 QQQ ETF와 두 배 레버리지 QLD ETF를 소개 드렸는데 그날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아, 그날이었어요? 예, 그날 나스닥 지수가 5% 이상 하락한 날이었는데 제가 정말 안 좋은 타이밍에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 속에서 잠을 설치기도 했었는데요. 네. 지난주 11일에 코로나 바이러스 2차 확산 우려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뒤에 조정이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확대되기도 시작했죠. 그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의 경우 11일 이후에 4거래 연속 상승 마감하면서 하락 후에 오늘 새벽 장마감까지 4.34%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우선 미 연준의 추가 경기 부양책 발표를 기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주에 회사채 매입 비중을 크게 늘릴 것이다라고 지난 12일에 밝힌 바가 있고요. 연준은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극복될 때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파월 의장은 미국 상원 하원에 이틀 연속 출석을 하면서 현재 부양 정책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경기 회복을 시작했다라고도 밝히기도 하면서 의회에서의 지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예, 이외에 현재 미국에서 주요 이슈인 잠재적 미중 갈등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종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트 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 간 갈등의 1차 무역 합의는 악화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고 향후 의료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통해서 필수 장비 생산을 미국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는 밝혔는데요. 향후 중국 소수 민족을 대상으로 한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고요. 이처럼 G2 간의 갈등이 아직 수면 위로는 올라오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여러 가지 근거들을 종합을 했을 때 향후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여러 가지 악재가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긍정적인 재료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꾸준히 나스닥 지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함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방송 진행해 볼까요? 예, 오늘은 이전에 나와서 신흥국에 투자하는 ETF들을 소개를 드리면서 베트남 전반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미국 상장 ETF인 VNM ETF를 설명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ETF 외에 베트남 개별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신흥국 투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국가와 중앙은행들이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지속해서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유동성 외에도 불구하고 달러 지수가 크게 약세로 가고 있지 않고 있고 오히려 달러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풀리고 있는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거나 약세를 보이지 않고 만약 지금과 같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네. 풀리고 있는 유동성은 신흥국으로 투입될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 중에서도 한국이나 중국 그리고 대만, 베트남 등 외환 보유고가 타국가 대비 높고 제조업 기반인 국가들의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네. 중국 인 G2 투자 외에도 신흥국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흥국 중에서도 베트남에서 현재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트남이 과거 몇 년 전부터 좋은 투자처다라는 소식은 이미 다양한 언론이나 매체 등을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행 외에는 베트남 기업들에 대한 친숙도는 많이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외로는 현재 베트남의 경우 글로벌 전체 시가총액 대비 약 0.5%의 비중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로도 굉장히 작은 규모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저희는 베트남이 아직 중국만큼의 제조업 국가는 아니지만 향후 베트남이 제조업을 기반한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2000년대 이후에 연평균 6%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올해 3.3%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내년에는 7.3%까지의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하는 점 또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구원님 예. 베트남 가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제가 아직 베트남에 가본 적은 어. 없지만 이제 갔다 온 네네. 분들이랑 아니면 리서치를 통해서 알아보면 물론 현재
호치민이나 하노이 같이 대도시들. 네, 대도시들에 개발이 된 곳들이 많지만 네. 개발이 안 된 곳들도 상당히 많다. 아직 한국에 오. 예전 7, 80년대 수준밖에 아, 안 네네.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직 발전할 기회가 더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베트남의 경우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네네.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 충분히 상존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거래를 시작해야 될까요? 네, 베트남의 경우 호치민 거래소와 하노이 거래소 두 거래소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유안타 증권에서는 4월 말부터 베트남 두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매매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유안타 증권을 통해서 거래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베트남 기업들에 대해서 개별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첫 번째 기업부터 확인해 볼까요? 예, 첫 번째로 소개드릴 기업은 1976년에 호치민시에서 설립된 베트남 유제품이라는 기업입니다. 비나밀크라고도 불리는 기업으로 베트남 시가총액 1위 유제품 제조 및 판매 기업입니다. 최근 6년간 연평균 11.7%의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베트남 유제품 시장 점유율을 약 55%를 기록하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저희가 많이 먹는 우유, 에너지 드링크, 분유, 시리얼, 연유, 음료,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유제품 제품들과 또한 유기농 식품들 또한 최근에 생산하고 판매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는 최근 베트남 내에 국민 소득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인식 제고가 일어남에 따라서 유기농 제품과 같은 프리미엄 유제품 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 또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나밀크라는 기업명이 저는 좀 예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 비나밀크 베트남 유제품의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베트남 최대 유제품 생산 및 판매 기업이라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의 소득 향상 그리고 이에 따른 삶의 질과 인식의 변화를 하면서 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유로 모니터라는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베트남 유제품 시장 규모는 최근 5년간 약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시장에서 유제품의 경우 전체 포장식품 중에 27%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요. 베트남 유제품 시장의 고성장은 저희는 베트남 국민들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그리고 우유의 효능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가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베트남의 대표 도시인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베트남 전체 유제품 중에 70% 이상이 소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베트남에서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서 향후 중소도시에서도 유제품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국민들은 현재 유기농 제품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저가 유제품의 소비 증가세가 현재 둔화되고 있는 반면에 올가닉 우유나 유제품 같은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점점 더 가치 소비를 하면서 이런 유기농 제품들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비나밀크, 베트남 유제품의 경우는 최근 유기농 제품을 포함한 프리미엄 제품 라인업을 출시를 하기도 했고요. 네. 2018년은 베트남에서 최초로 모유와 가장 유사하다라고 하는 A2 우유 생산에 착수를 했고 또한 라오스 유기농 낙농 농장의 라오자고 개발에 지분 51%를 인수를 하면서 최근 베트남에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유기농 유제품 시장을 선점한 점 또한 상당히 고무적인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베트남 유제품의 티커를 보니까 VNM인데 네. 이게 이제 신흥국 투자할 때 베트남 투자하는 ETF랑 티커명이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외우기가 좀 쉬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외에 다른 투자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VNM ETF의 경우에는 미국 네. 상장 ETF이기 그쵸. 원래 때문에 그랬죠? 국가가 뒤에 US라는 음. 그 티커가 붙고 이번에는 베트남 주식이기 때문에 VN이라는 국가 티커가 붙기도 국가 합니다. 티커가 다르고 예. 앞에 있는 이름 티커가 지금 같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또 다른 그 비나밀크의 투자 포인트로 베트남 작년 4월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유제품 소비가 가장 큰 나라인 중국 관세청과 수출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네. 중국 시장의 유제품 수출을 시작했고요. 이에 포스트 베트남과 같은 1인당 유제품 소비 잠재력이 높아 보이는 동남아 지역 국가들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등의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두고 본다면 향후 동사가 해외 시장에 안착할 수만 있다면 이에 따른 실적 성장 또한 크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VN의 사업별 매출 비중과 연간 실적 전망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베트남 유제품의 경우 유제품 사업부 하나만 사업부가 있고요. 연간 실적 및 전망을 보시게 되면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아, 그러나 영업이익의 경우 코로나 여파의 영향을 받아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2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흥국 투자와 관련된 기업인 만큼 상승 여력이 높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보겠는데 잔존가치 모델상 베트남 유제품의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을까요? 예, 우선 베트남 국민들의 우유 사랑, 유제품 사랑이 시작된 만큼 동사의 상승 여력 또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 ROE 37.6%, 리스크 프리미엄 5.5%를 적용했을 때 동사의 상승 여력은 현주가 대비 74.5%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저희는 베트남 국민들의 건강과 프리미엄 식품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베트남 유제품 또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비나밀크 베트남 유제품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실 그룹도 역시 베트남 관련 종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기업은 베트남 최대 철강 회사인 호아팟 그룹이라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1992년에 설립이 됐고 처음 설립됐을 당시에는 건설용 장비를 수입 유통하는 기업으로 시작을 한 기업이고요. 이후 철강 사업에 주력을 하면서 베트남 최대 철강 회사로 큰 회사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베트남 건설용 철강 시장 점유율을 23.9%까지 끌어올리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베트남 최대의 철강 회사 호아팟 그룹 티커가 지금 HPG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그룹으로 선정을 해주셨어요. 네.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어서 가져오셨을까요? 네, 호아팍 그룹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베트남 최대 철강 기업입니다. 현재 약 24%의 시장 점유율로 베트남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동사는 주력 사업인 철강에만 이렇게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꾸준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부동산, 농업 등 사업 확장에도 주력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 농업과 관련한 사업 또한 3년 전부터 시작을 하면서 전체 매출 비중 중 현재 12% 이상이 농업사업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동사는 3F 전략이라고 해서 Feed, 네. Farm and Food 전략을 활용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축산, 사료 생산 그리고 가공용 생산을 뜻하는 3F 전략인데요. 농업사업부는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74% 이상의 실적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고요. 동사 경영진은 향후 3년 내 사료 생산량을 연간 100만 톤 이상 그리고 돼지 사육수를 45만 마리까지 확대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네. 농업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 비중의 30% 이상까지 끌어올릴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호아팍 그룹은 철강제 수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전체 매출 비중의 10% 이상이 일본 및 캄보디아 향 수출에서 나오는 매출이었고요. 2018년 대비 무려 32% 수출량이 증가한 점 또한 동사의 실적 성장에 있어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베트남 최대의 철강 회사인데 농업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매력 포인트로 꼽아주셨는데 그렇다면 사업별 구성 비중에서도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는 있겠네요. 예, 동사의 현재 사업별 구성 비중을 보시면 현재 철강 관련 사업부가 85%의 사업별 매출 비중을 보여주고 아, 그래도 있고 대부분은 철강 산업이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사업부가 15% 이상의 매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은 드렸지만 동사는 현재 신사업부인 농업사업부의 성장에 주력을 하고 있고 향후 3년 내 전체 매출 비중의 30% 이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 동사의 매출액 실적 전망을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호아팟 그룹의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함께 체크해 볼까요? 예, 호아팍 그룹의 잔존가치 모델 상승 여력은 현재 베트남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음에 따라 철강 수요 증가를 기반해서 실적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해서 현재 호아팍 그룹의 상승 여력 또한 현주가 대비 260% 수준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베트남 최대 철강 회사의 철강 수요 증가 그리고 사업 다각화를 기반한 실적 성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호아팍 그룹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여력이 260% 수준 정도로 나오는데 세 번째 기업의 경우 또 이를 역전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베트남이 사실 국가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제2의 중국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확 막 당기는 그런 느낌은 없거든요. 네. 베트남 투자를 할 때 저희가 좀 진입 장벽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베트남 언어를 못해도 네. 관련된 뉴스나 아니면 베트남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까? 아무래도 조금 네네. 다소 제한적인 부분은 그쵸. 있지만 뭐 저희 리서치 나 리포트 아니 같은 예, 걸 리포트 등을 본다든지. 본다든지 아니면 뉴스 검색을 통해서 음,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실 수 있기 때문에 관심만 있다면 정보를 접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지 그쵸.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관심을 있습니다. 우선 가져보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베트남 거래소를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그룹은 부동산 개발 기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기업은 베트남 최대 부동산 개발 회사인 빈홈즈라는 기업입니다. 베트남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빈그룹의 자회사이고 2008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빈그룹 매출 중에 약 70% 이상이 빈홈즈에서 나오고 있고요. 동사는 베트남 내 최대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를 개발한 기업이고 현재 시장 점유율은 일반 주택의 약 20% 그리고 고급 주택의 경우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 내 부동산 개발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음. 기업입니다. 저희는 베트남의 도시화가 현재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서 아파트, 오피스텔 수요 증가를 기반한 수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놈즈의 투자 포인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는 베트남 부동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현재 베트남 대표 도시인 하노이, 호치민, 그리고 방닝, 하이퐁 등의 대도시를 기반한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타 개발사 대비 상당히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 판단이 되고요. 예를 들면 빈그룹의 자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빈그룹의 경우 자동차, 백화점, 식료품 등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베트남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빈홈즈는 학교, 병원, 쇼핑몰 등의 빈그룹 브랜드를 활용을 해서 소비자에게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기본적인 주거 시설 외에도 다양한 부대 시설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전 세계 부동산이나 개발 등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물론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하기는 했지만 베트남 내 부동산 투자가 아직 괜찮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 올해 3건의 신규 대규모 프로젝트 중에 2개를 내년으로 연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는 빈그룹 내 다양한 계열사를 활용을 해서 빈홈즈 TV라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모션과 세일즈를 진행을 하면서 460개 이상의 거래를 그동안 성사시킨 바가 있고 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를 상쇄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향후 호치민과 하노이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베트남 중소도시들에서도 도시화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분명하다라고 판단되는 바 동사 또한 다양한 네트워크와 차별화된 역량을 기반해서 더욱더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현재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실시간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에소타임이라는 분께서 앞에 두 그룹보다는 확실히 세 번째 이 부동산 개발 기업이 많이 구미가 당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성장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베트남이 건설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가도 호황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섹터별 구성 비중과 실적 전망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빈홈즈의 사업별 매출 비중은 아파트 개발 사업부 단일 사업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실적은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55배 수준의 매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또한 38%에서 40% 수준까지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호화팍 그룹이 260%가량 상승 여력이 남아 있었는데 빈혼즈의 경우에는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네, 빈홈즈의 경우도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실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예상 ROE 29.2%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5.5%를 적용했을 때 동사의 상승 여력은 현주가 대비 156% 수준으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호아팟 그룹보다는 조금 약하네요. 다소 낮지만 저희는 베트남의 도시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